자, 이렇게 시와 술과 꽃과, 다시 말해서 풍류의 외관적인 면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는 우리나라도 완전히 풍류의 한 그 의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인들이 이제 내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대성리학자 하면은 한 분 꽂아라 하면은 우선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신가요? 태계 이황 선생이 생각이 나죠. 태계 이황 선생 같은 경우에도 아주 풍류를 좀 즐기셨다. 맨 공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산 12곡에 보면은 잠깐 몇 줄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만은 그거 나왔죠.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소한 뒤, 그 다음에 어째요? 망권생의 낙사가 무궁해라. 이중에 풍류 있으니 일러 무산발이요. 천운대우고 그 분강 있는 데 일대예요. 이황 선생님 계셨던데, 천운대에 돌아서서 그 완락제 본인이 공부하시고 이렇게 했던 도산서원에 가면은 완락제 있죠. 완락제를 이렇게 돌아서더니 만권의 책을 읽는 즐거움이 무궁무진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중에 풍류가 있으니 더 무엇할 것인가. 간간히 그렇게 풍류를 즐기셨다. 자연을 이렇게 벗삼아서. 풍류라고 하는 것은 금방같이 노는,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는 일이 아니라 어째요? 삶의 한 부분이었고 학문을 해나가는 큰 방편 중에 하나였다 그 말이죠. 풍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풍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다 그 말이죠. 자, 우리나라의 조선 전기 때 보면은 아주 유명한 소위 이제 가단이라고 해가지고 풍류를 시서화를 이렇게 음악을 즐겼던 가단이 이렇게 형성된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영남 쪽의 한 무리들하고 호남 쪽의 한 무리들. 지난 시간에인가 아마 여기 김종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호남 풍류 하면서 계산 풍류 이야기 하셨죠. 계산 풍류에 해당하는 것이 호남입니다. 그래서 영남의 가단하고, 자, 영남의 가단. 영남 지방의 가단. 영남 지방은 문경, 세제 이쪽에 경상남북도. 영남의 가단하고 또 하나는 호남. 그래서 명칭, 그 당시에 붙여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후대 사람들이 영남 지방에서 그 가단하고, 시가를 이렇게 읊으면서 자연을 벗삼고, 이렇게 수신도 하고, 몸도 수양도 닦아가면서, 학문도 이렇게 높아가면서, 그랬던 일단의, 무리들, 가단.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호남 지방에. 다른 지방에는 이런 명칭이 붙은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남과 호남.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인물도 어째요? 한 번 나오면은 동서를 막 넣어놓고 동시대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이 느껴지죠. 아마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 하고 오묘한 일들이지 않는가. 일어나는 일들에. 자, 호남, 가단. 그렇죠. 이 영남 가단의 영수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현보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호는 농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호남 쪽 분들만 이렇게 기억을 해서 그러지, 농암 이현보 선생. 그죠? 자, 농암 이현보 선생. 146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146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몇 살까지 사셨냐면은 89세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러고 엄청나게 효자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농암 이현보 선생 집안이 부모 때 그 아버지 형제간들, 할아버지, 본인, 형제, 아래 자손들까지 기본이 80세에서 85세예요. 아주 대장선 집안입니다. 제가 역사적 인물들을 딱 봤을 때 농암 이현보 선생만큼
장수했던 집안들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신 분이 한 5, 6세 정도. 그럼 나머지는 다 그렇게 돼요. 농암 선생의 어머니들도 다 90세 전후까지 이렇게 살으셨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서 이분이 70이 돼서도 어머니 앞에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농암 이연보 선생이 1467년생이신데 89세까지 살으셨어요. 그럴 때 농암 선생님이 어디에서 이제 주로 논의를 했냐면은 낙동강 상류, 그때 이제 주로 분강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쪽에서 이렇게 탁 노시면서 제자들, 다 제자들이죠. 거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태계 이황 선생이에요. 태계 이황 선생은 1501년에 출생을 하셨으니까 농암 선생보다도 약 한 30 몇 세 정도 적으시죠. 30 한 몇 살 정도 이렇게 67년생이시고 1400. 이거는 태계 이황 선생은 1501년생이니까. 그러고 이제 그 황준양 선생이라든가 권호문 선생이라든가 또 태계 선생보다도 이제 같은 또래나 조금 아래 이런 분들하고 자주 시회를 갖고 놀았어요. 자주. 그래서 그때 일단의 무리들을 아까 영남 가단의 아주 그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누구예요? 농암 이현보 선생이에요. 굉장히 아주 체격도 이렇게 좋으시고 얼굴이 검붉어가지고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일화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농암 이현보 선생님께서 분강에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시고 놓으실 때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제자에 이렇게 해당되는 아까 태계 이황 선생하고 시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강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여 범주유 점석 차태계라는 이현보 선생이 직접 쓴 글 가운데 나옵니다. 우여 범주, 이렇게 비가 온 후에 비우자에다 나물 여자를 쓰니까 비가 온 이후에 범주, 뱃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근데 어디서 놀았냐? 그 분강이라는 강의 점석에서. 자, 점석이란 것은 평평은 이렇게 마치 놀기가 좋은 대자리 점자인데 그런 평평한 우리가 강가에 보면 평평한 바위 위에서 놀지요. 그런 거지. 비가 온 후에 배를 띄워놓고 점석에서 태계하고 시를 주고받다. 차태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글 가운데 내가 여러 이제 제자급들이 오고 다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시를 주고받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노니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우고 부러워하더라 라는 글을 농암 이현보 선생이 나오셨어요. 그거 보면은 그래요. 아마 바위가 점석이 있고 띠형 이렇게 있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갔던 모양이에요. 강물이. 그러니까 저 위에서 술잔을 담아서 띄워서 내려보내요. 그러면은 아래에서 술을 받아 마시면서 시를 지어야 돼. 근데 술잔을 띄워 내려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것을 유상곡수연이라고 합니다. 풍류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자, 흐를 유자 술잔 상자예요.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서 곡수, 물길이 이렇게 굽이 이렇게 돈다 그 말이죠. 곡수에다가 술잔을 띄워서 잔치를 하다 그 말이에요. 유명한 이야기죠. 지금 여기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운치 있습니까? 이런 운치를 못 느끼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네. 지금 보따리 사다갖고 보따리는 아니어도 책 덮고 가셔야지. 네. 네? 낭만이 실제로 흐르지요. 단순히 먹고 띵똥거리기만 아니라 시를 주고받으면서 학문을 논하고 어째 그때는 이제 주로 성리학에 관련되는 이야기들이죠. 태계 이황 선생 30그 무렵이었으니까요. 그걸 보고 유명하게 이랬대. 흐르는 물에다가 굽이쳐서 흐르는 물에 술잔을
흘려보내면서 잔치를 열다. 유상곡수연이라고 해서 아주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또 노래도 하고, 또 기분 좋으면은 우리 김성환 회장님 같으면 입나서 바로 춤도 추셔서 그러시고, 유상곡수연이에요. 이런 유상곡수연이 풍류, 이런 격조 있는, 운치 있는 풍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데 분가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다가 술잔을 띄워놓고 놀았다. 그러면서 띄운 술잔이, 자네 앞에 술이 갈 때, 그때까지 씨를 빨리 짓소. 그래서 못 지으면은 어째요? 뭘 먹어요? 벌주. 벌주를 먹고. 그러니까 씨를 계속 못 지으면 어째요? 계속 술 먹고 나중에 이제 취해서 이제 쓰러지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유상곡수연의 형태가 남아있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도 별로 형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그렇지, 포석정. 일설에는 포석정에서 경혜왕입니까? 경순왕, 경혜왕입니까?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 포석정. 완전 무결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그 압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뺑 둘러 앉아서 여기서 이제 씨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석정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금방같이 유상곡수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도 많이 남았어요. 서울 경복궁 안쪽 그쪽에도 남아 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걸 재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선비들에게 사람들이 한복 딱 이렇게 갓 쓰고 앉아서 시도 이렇게 지어보기도 하고. 이런 유상곡수연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역시 또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글씨 하면은 서도, 서법, 글씨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서성이라고 그러죠. 시의 시서는 이태백이고, 성인은 시성은 두보고, 시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왕유를 이야기를 해요. 왕유를 이야기를 하고. 글씨의 성인이다 그 말이죠. 서성. 누구를 이야기해요? 왕이지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왕이지. 왕이지 하면은, 근데 왕이지라는 사람은 당대에도 그렇게 아주 대서예가로, 그래서 왕이지 글씨를 얻으려고 그때도 불티가 났답니다. 그때. 왕이지가 여러 사체 중에서 무엇으로 유명해요? 초서, 행서, 해서, 전서, 이렇게 글씨, 예서, 여러 글씨체가 있죠. 무엇으로 특히 유명합니까? 행서로 유명하죠. 행서로. 자, 행서로 유명하죠. 행서 플러스 초서가 행처. 네, 그렇죠. 행서 플러스 초서는 대체 행처서입니다. 해서 플러스 행서는 해행처고. 하나를 알면 열을 아셔. 대단해. 이 왕이지라는 분이 AD 353년 무렵에 동진 사람이에요. 동진은 언제냐면은 한나라가 멸망하고 삼국이 나타나죠. 위나라, 오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촉나라, 촉한. 그 삼국이 정리가 어디로 되냐면은 바로 조조, 그 다음에 조조의 아들, 조조 아시죠? 조조의 아들 조비 때 위나라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몇 대를 못 가고 바로 사마시 집안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사마시 집안으로 넘어가면서 진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진나라가. 이 진나라 초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진 그렇습니다. 동진. 그래서 AD 353년 무렵에 아까 왕이지라는 사람이, 왕이지라는 사람이
회계현이라는 데에서 자기 친족들, 아들들, 또 친족들, 그 일대의 유명한 시인들 이렇게 해서 41명이 모여서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고 시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잔치를 벌리고 시를 주고받는데, 그때 이 유상곡수연이라는 말이 왕이지가 시를 짓고 시문을 모아놓고 앞에다가 서문을 써요. 어저께 난낭비 서문 이야기를 했죠. 그러듯이 이 잔치에 대한 내용을 서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서문을 쓰고 뒤에다가 이제 시를 이렇게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러는데, 그 서문 내용에 유상곡수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놓고 만일에 잔이 도착할 때까지 시를 짓지 못하면 어째요? 벌주를 마신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와. 그 서문에는. 그게 바로 유명한 난정서문입니다. 난초가 있는 정자라는 이야기죠. 난정에서 쓴 서문. 그래서 난정서 그래요. 아주 행서에 아주 교과서고 아주 유명한데,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난정서는 닳도록. 저도 난정서 서첩을 한 서너 권 이렇게 사놓은 곳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서예를 이렇게 하면서 해설을 끝내고 행서를 이렇게 배우면서 이 난정서 서문회가 바로 유상곡수에 나오는데, 41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26명은 시를 지어서 벌주를 안 먹었는데 15사람은 시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벌주를 마셨다. 그래서 시를 그 시간 안에 짓지 못하면은 벌주를 서말씩 먹어야 된다 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 서말인지 뭐 석잔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3배, 벌주로 3배를 먹는다. 여시 불성 벌이 금국주수라는 말이 춘야연 도의원서 속에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시를 짓지 못하면은 벌주로 술 몇 잔을 먹어야 된다. 역시 이태백이 지었던 춘야연 도의원서라는 글 속에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끝들에가 여시불성하면은 벌이 금곡주수, 금곡에서 일어났던 일과 같이 술로 벌주를 마셔야 된다. 여기에서 유상곡수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아까 왕이지의 그 난정서에서. 자, 그런 이유로 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풍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금방 같은 유상곡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이연보 선생도 후학 들어오고, 이때 아까 분강에서 이태괴 선생이랑 우여 범주유 첨석 아까 그 글을 쓰고 그렇게 놓으셨을 때, 그때가 나이가 81세 때예요. 81세 때. 그리고 7년 정도 더 계시다가 8년 정도 더 계시다가 89세 무렵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영남가단의 아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부사시사. 어부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윤선도가 생각나죠. 원래 어부가는 고려 때부터서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있던 노래예요. 그걸 농암 이연보 선생께서 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써놓게 돼. 이중에 풍류에 있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매수로 이렇게 정리를. 그리고 그것이 다시 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새롭게 태어난 게 바로 고산 윤선도 선생의 어부사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형은 어디에서부터 있었어요? 고려 말 때,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시가다 그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영남 가단에 대한 간략한 것들이고.